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인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은 오음의 법칙과 함께 회로를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써보죠. 키르호프의 법칙. 자, 키르호프의 법칙. 저희 번역된 그 회로이론 책에 보면은 키르호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1법칙, 2법칙 얘기하지 않고 KCL과 KVL로 얘기를 합니다. KCL은 이제 Current Law 해가지고 앞에 K는 키르호프를 얘기합니다. 전류 법칙, 키르호프 전류 법칙. 그 다음에 KVL은 키르호프 볼테이지 로우,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전하 보존의 법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고 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살펴보겠습니다. KCL. 한번 써보죠. 저희가 인터넷이나 관련 회로이론 관련 책을 보다 보면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설명할 때 자, 이런 유사한 그림을 갖다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한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 I1, I2라고 하고 점으로부터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를 I3, I4, I5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점이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노드. 자, 노드의 정의를 여기다가 하나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우리말로다가는 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노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의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로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도 있겠죠. 전화번과 전류원 같은 전원도 있고, 저항과 같은 그런 소자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2개 이상의 회로 구성 요소가 만나는 점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회로 구성 요소가 만나는 점.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회로 구성 요소에는 그 소자와 소자를 연결해주는 도선, 즉 와이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말로다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은 회로의 임의의 노드에서 임의의 노드입니다. 어떤 노드에서든 다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로의 임의의 노드에서 노드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자, 노드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노드로부터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자,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이 정의를 갖다 적용해서 식을 한번 써보면은 노드로 흘러들어오는 전류가 I1, I2가 있기 때문에 I1 플러스 I2하고 노드로부터 흘러나가는 전류가 I3, I4, I5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I3, I4, I5 다 더한 게 같다. 이게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자, 이거를 약간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등호가 있는데 같다라는 등호가 있는데 등호를 좌측으로다가 등호 우측에 있는 이 숫자를 갖다가 좌측으로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4 마이너스 I5는 0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거를 좀 컬러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수식적으로 볼 때는 간단하게 등호 우측에 있는 거를 좌측으로 다 넘긴 거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말로다가 풀어보면 자, 회로의 임의의 노드에서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은 뭐 두 가지로다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회로의 임의의 노드에서 노드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그 노드로부터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또는 회로의 임의의 노드에서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여기서 이 대수합을 취하기 위해서 자, 노드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부호를 플러스로 했고 노드로부터 흘러나가는 전류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했습니다. 자, 요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일관성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로 흘러 들어오는 거를 마이너스로 잡아도 되고 노드로부터 흘러나가는 전류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책들이 노드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 흘러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삼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저도 전류의 대수합을 갖다 구할 때는 그 방식을 갖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로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은 병렬 회로를 해석할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다 KCL이라고 그냥 써볼까요? 자, KCL은 주로 병렬 회로 해석에 사용된다. 주로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로 이론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회로망 해석 방법 해서 노드 전압 해석법, 뭐 메시 전류 해석법, 중첩의 정리, 뭐 태분한 등가 변환, 노터 등가 변환, 뭐 이런 여러 가지 회로망 해석 방법을 갖다 배우게 되는데, 그때 배우는 그 회로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 노드 전압 해석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노드 전압 해석법. 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뭐 회로를 하나 그려보죠. 자, 세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병렬로 직류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자, 전화번의 크기가 10V고 각각의 저항의 크기가 15옴, 50옴, 100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각각의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자, I1, I2, I3하고 이 전원에서 전체 회로에 공급되는 전체 전류, 자, 이걸 갖다가 I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IS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노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노드가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가 2개 이상 만나는 점, 2개 이상의 회로 구성 요소가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주어진 회로는 노드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노드고, 자, 여기 아래 부분이 또 전체적으로 하나의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선은, 소자와 소저를 연결하는 이 도선은 제가 그 회로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선은 저희가 이제 회로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이 하나의 노드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이 하나의 노드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로가 2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보기 쉽도록 도선의 길이를 갖다 확 줄여서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다시 그리면, 자, 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10V고 15옴, 50옴, 100옴. 그러면은 노드 하나, 노드 2개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 3개와 전화번 4개의 그 소자가 만나는 점, 아래 부분도 똑같이 4개의 소자가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 도선의 길이를 확 줄여놨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쭉 양쪽으로 이렇게 늘려놓은 게 왼쪽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렬 회로기 때문에, 자, 멀티메타를 갖고, 자, 저희가 멀티메타를 갖고 이 부분에 전압을 갖다가 측정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압 측정. 자, 멀티메타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10V 전압원 양단간을 갖다가 측정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찍어도 15옴의 저항, 55옴의 저항, 105옴 저항 양단 어디를 찍어도 다 동일한 전압 10V가 나옵니다. 자, 결국은 자, 여기 15옴 양단간에도 10V가 걸리고 이 병렬회로의 특징이 되겠죠. 55옴에도 10V, 105옴에도 10V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 I2, I3를 구하는데 저항값 알고 있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 10V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저항에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I1, I2, I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저항에서 오음의 법칙 적용. 자, I는 R분의 V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하면, 자, 파란색을 한번 써보죠. I1은, 자, 10분의 10V 해서 1A가 됩니다. 자, I2는 50분의 10V 해서 0.2A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3는 100분의 10, 0.1A가 됩니다. 자, 요 하나의 노드에서 지금 저희가 자, 여기가 I1, I2, I3입니다. 자, 여기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KCL을 적용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적용하면 지금 10V에서 공급되는 이 전류가 IS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들어오는 전류가 IS밖에 없고 나가는 게 I1, I2, I3로 나가기 때문에 자,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은 같다. IS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됩니다. 그래서 IS는 1 플러스 0.2 플러스 0.1 해서 1.3A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갖다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의 노드에서 다 성립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아래쪽 노드에서 한번 KCL을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들어오는 게 I1, I2, I3가 들어옵니다.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로 들어와서 나가는 전류가 IS가 됩니다. IS. 그래서 그대로 모든 노드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자, 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직렬 회로에서,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저항값에 상관없이, 모든 저항에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 이게 이제 직렬 회로의 특징인데, 그것도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자, 저항 한 3개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VS라고 하고 R1, R2, R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렬 회로인데 지금 노드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회로 구성 요소가 만나는 점이 노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의 노드가 되겠습니다. VS 전화번호하고 R1이 만나니까 그 다음에 R1, R2가 만나고 R2, R3가 만나고 R3와 VS가 만나고 그래서 4개의 노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노드 A, 노드 B, 노드 C, 노드 D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로 흐르는 전류를 I1, B에서 C로 흐르는 전류를 I2, C에서 D로 흐르는 전류를 I3, D에서 A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S라고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노드 A, B, C, D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 노드 A, B, C, D에서 KCL 적용. 자, 무슨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노드 A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전류가 IS고 흘러나가는 전류가 I1입니다. IS는 I1. 노드 B에서
I1이 들어와서 I2로 나갑니다. 자, 노드 C에서 I2가 들어와서 I3가 나옵니다. 자, 노드 D에서 I3가 들어와서 IS가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요 네 식으로부터 I1, I2, I3, IS가 된다는 거 저희가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을 이용해서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회로 해석을 하는데, 자, 앞부분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흘러 들어오는 전류를 구해보니까 2A였습니다. 자, 그게, 여기가 이제 하나의 노드가 되겠죠, 여기가. 세 개의 저항이 만나니까, 밑에도 하나의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A가 들어와서 나눠져서 흐르게 되는데, 자, 이쪽으로다가 1A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다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I는 2-1 해서 1A가 됩니다.